안녕하세요. 메타사주 이건상입니다. 그동안 농사철이라서 깨 털고 추수하느라 몇 주 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은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내담자랑 만났을 때부터 어떤 형태로 사주가들은 사주를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년월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보통 사람들은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음, 사, 사주 명식을 뽑는 방식은 만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지를 가지고 뽑기 때문에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 날이 지칭하는 사주 명식은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태어난 시간인데, 보통 시간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7시인지 9시인지 11시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실제 태어난 시간이 굉장히 변화가 많을 수가 있어요. 보통 1시간 정도 헷갈렸던 분이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오후인 경우도 있고, 오후 몇 시인지가 헷갈린 분이 오전일 경우도 있고 해서 시는 가급적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가 다를 경우에는 그 사주의 4분의 1이 시주니까 4분의 1이 4분의 1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적으로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주를 뽑는 방법이에요. 그 옛날에는 어, 만세력 책자를 갖고 주로 사주를 뽑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앱이 잘 발달이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주로 많이 뽑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뽑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만세력을 찾는지, 그리고 만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우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뽑으면 좋아요. 제가 주로 쓰는 앱은 원광 만세력이라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 어플에다가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거를 기입을 해요. 뭐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기입을 하고, 두 번째, 사주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대운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 대운을 뽑기 위해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일 때의 대운과 여자일 때의 대운은 달라요. 역방향, 순방향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년월일의 음력이냐 양력 여부,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여부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밀하게 보시는 분은 태어난 곳에 경도를 살펴가지고 보긴 하는데, 그게 예민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은 뭐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 명식이 나왔다고 보죠. 그 년주가 있고 월주가 있고 일주가 있고 시주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망은 저는 보통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운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대운이 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사주 명식이 기본이 됩니다.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해요. 일간이 중심이 됩니다. 이 자리를 본인 자리라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의 서로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일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일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근데 일간을 중심으로 뭘 보느냐? 사주는 무엇을 보느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균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
줄 타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서커스단에 줄 타는 사람이 긴 줄 위에다가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왼쪽으로 쏠릴 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을 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주일 경우에 그 양쪽의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주가 나한테 들어오는 에너지가 강한지 혹은 너무 나가는 에너지가 강한지. 그래서 나가는 에너지가 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쪽의 사람들은 신경을 쓰게 돼요. 반대로 들어오는 쪽이 강할 때는 나가는 쪽의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여기 팽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팽이도 마찬가지로 팍 돌리면은 균형이 잘 맞을 때 뱅글뱅글 돌죠. 그러다가 한쪽이 치우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다시 그 채를 쳐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면 다시 원활하게 잘 돌죠. 즉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어떤 사주는 굉장히 균형이 잘 맞은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균형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균형이 잘 맞았냐 잘 맞지 못했느냐가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로 나누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로 바라보면은 안 돼요. 다만 그 특징이 어떻느냐로 보는 거죠. 그럼 요 다음 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는 그 사주에서 말하는 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는 중심된 간지 혹은 음양 그 오행을 용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에서 음양은 빼고 어 그 그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행 그리고 천간 지지 요거를 용신이라 그래요. 일단 먼저 첫 번째 그 균형을 이루는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약하냐 혹은 일간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이 강하다는 것은 일간을 생조해 주는 그러니까 일간에 힘을 주는 다른 간지들이 많을 때 그거를 신강하다 그래요. 그리고 일간의 힘이 약하게 만드는 1번 에너지, 2번 에너지, 3번 에너지가 많을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식신상관, 재, 관이 많을 때 이거를 약하다 그래요. 신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부를 따지면서 그렇다면은 내가 신약할 경우 신강하게 만드는 간지가 뭐냐? 요것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사주의 균형을 보는데 첫 번째는 그, 그 나의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균형 맞추게 해주는 용신이 무엇냐? 이걸 억부라 그래요. 그래서 억부 용신 이렇게 용어를 써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균형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후 용신이라 그래요. 조후 그리고 조후 용신 이렇게 말하는데 조후라는 것은 사주가 따뜻하냐 차갑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가 따뜻하다고 하면은 화가 많을 경우 사주는 따뜻해지고 수가 많을 경우 사주는 차가워져요. 그래서 차가울 땐 따뜻한 것이 용신이 되고 따뜻할 땐 너무 뜨거울 땐 차가운 것이 용신이 돼요. 이 온도를 맞추는 것이 조우용신이라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는 통관용신이라 그래요. 통관용신.
통관은 뭐냐면은 사주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그 예를 들어서 1번 에너지도 많고 3번 에너지도 많아요. 그럴 때 2번 에너지, 1번과 3번을 이어주는 2번 에너지를 통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통관의 역할을 한다, 혹은 통관 용신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사주를 봐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봐 드릴게요. 첫 번째 억부 용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부는 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간이 약하냐 강하냐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일간이 강하다는 의미는요, 내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일간이 강하다는 거는 즉 0번인 비겁과 4번인 인성이 많을 때 일간은 강해져요. 왜냐하면 나를 생해주는 인성,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넓혀주는 0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0번이 있으면 그 일간은 힘이 있죠.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은 0번과 4번으로 계속 에너지만 강해지면은 0번인 나는 에너지를 배출해야겠죠. 배출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그러면은 어, 1번인 식상으로 배출을 할 수도 있고, 2번인 재로 배출할 수도 있고, 3번인 관을 통해서 나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신 후보가 세 가지가 돼요. 식상이냐, 재냐, 관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용신이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이렇게 탁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4번인 인성이 많다. 4번인 인성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는 신강이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을 용신으로 쓴다고 한다면, 관은 3번이니까 3번인 관은 4번인 인성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용신으로 잘 안 써요. 그리고 식상을 쓰려고 보면 4번인 인성이 식상을 극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또 파극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 대신 제 같은 경우는 제가 4번인 인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4번을 많이 눈여겨봐요. 근데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되고 배치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그 용신을 찾아내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신약하다는 것은 이 신관과 반대가 되겠죠. 1번인 식상과 2번인 재, 3번인 관이 많으면 신약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신약한 사주인 사람은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나 비겁 이런 쪽을 찾기 시작해요. 식상이 너무 많은 경우 인성을 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인성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의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가 많아서 신약한 경우에는 비겁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재의 힘을 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용신을 반드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쓰기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신이 튼튼하면은 다른 용신이 튼튼하다. 이건 다른 말로 보면은 내가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평생 무난하고 튼튼히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억부, 즉 신강 신약을 논하는 데 있어서 또 봐야 되는 게 사주의 위치에 따라서 그 강도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이렇게 있다. 일간이 있을 경우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
년간에 있냐, 년지에 있냐, 월간에 있냐, 월지에 있냐, 시간에 있냐, 시지에 있냐, 혹은 일지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강도를 다르게 매겨요. 가장 첫 번째 강하게 보는 것을 월지로 봐요. 그러니까 보통 월지로 놓고 봤을 때 보통 5점 정도를 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일지, 그 다음 시지, 그 다음에 월간, 시간, 그 다음에 요 년지도 있네요. 그 다음에 요 표에 있는 것처럼 요 정도의 비중을 갖고 봐요. 어, 저번에 지장간에서 보셨듯이 지진은 천간에 3개 정도 혹은 2개에서 3개 정도의 에너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년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는 것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보통 5에서 6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는 신강, 그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신약이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주에서 월지가 인성이냐 비겁이냐 이렇게 인성이냐 비겁이 있을 경우에는 인성과 비겁이 있을 경우엔 이 사주는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월지를 차지했다고 다 신강하진 않아요. 다른 뭐 이런 부분 연주나 월간이나 시주 같은데 또 힘을 빼는 그런 식상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이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억부가 사실은 사주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억부 예시인데 어떤 걸 볼까?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음, 일간이 임이에요. 일지가 해예요. 여기 보면은 일간인 나가 임수니까 임수를 도와주는 비견 겁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신 강한 듯 하기도 한데 이 일간의 힘을 빼는 이 해목이 그러니까 식신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적당히 균형이 맞았다고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정도도 신약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억부에 있어서 균형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다른 요소를 갖고 보고요. 이 첫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기토인데 시주와 일지가 전부 다 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년지에 진토가 있죠. 진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간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하기엔 조금 부족해요. 하지만은 그리고 또 진과 유가 합이 돼서 진화금이 되죠. 그래서 이, 이 기토는 비견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신강인데 극신강은 아니고 균형은 맞은 약간 신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강할 경우에 이 기토를 유출시키는 힘을 빼줄 수 있는 유금이 이사주에서는 용신이 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여기선 유금이 용신이 됩니다. 이사주에서는 이게 신약이니까는 이 경금이 용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용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이 맞은 사주에서는 용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극신강이나 극신약일 경우에 용신은
용신이 들어오는 해에 굉장히 운세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용신이 해를 입는 그런 해 같은 경우는 그 운세가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걸 좀 주시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조후예요. 아까 설명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 금과 수가 많을 때 차가워져요. 즉, 그 아까 말씀드린 요거 보자. 요거 보시면은 월지가 굉장히 강하죠. 지지 중에 월지가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월지에 해와 자와 축이 들어갔을 경우 이거는 굉장히 춥다라고 일단 판단을 해요. 그리고 다른 타 간지에 수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용신 후보 중에 화를 대두해서 보기도 해요. 그 반대로 목과 화가 있을 경우에는 사주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특히 월지가 사나 오나 미가 왔을 때 수가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우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조우 용신에선. 그래서 이 조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 조우가 약간 차가운 분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다운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움츠려들거나 굉장히 센치하거나 이런 특성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우울함, 이런 특징, 약간 비관적임,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사주가 뜨거운 경우에는 굉장히 들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음을 좀 봐주시고요.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척 봐도 조우에서 월지가 자입니다. 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월에 태어난 임수입니다. 일단 춥죠. 수니까요. 거기에 시지도 다 이게 수로, 시간지도 전부 다 수로 붙어 있고, 또 유금이 일지를 또 일간을 또 생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 이 정화가 불입니다. 정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아주 추울 때는요, 아주 작은 모닥불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정화가 모닥불 역할을 하긴 하는데 너무 떨어져 있죠. 너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정화가 용신 역할을 합니다. 이 통관 용신은 일단은 첫 번째 사주는 억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억부를 본 다음에 조우를 어느 정도 고려해요.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충족됐을 때 이 사주의 오행의 흐름이 막혔냐 뚫렸냐를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그 통관 같은 경우에는 이 억부와 조우의 만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그 오행이 순환이 되도록 돕는 간지와 오행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또 볼까요? 일간이 기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을목이 이제 3번 에너지죠. 이 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관이네요. 그 다음에 기토의 중심으로 있는 이 토기운을 신금, 간에 있는 그 신금이 유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을 해수, 묘목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일간이 기토이고 이게 신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식신상관, 즉 1번 에너지와 그 다음에 3번 에너지를 이어주는 이 해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통관용신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굉장히 진도가 빠른데요. 이 용신 찾는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주에서 이거를 충분히 볼 수 있으면은 사주의
일단 반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그럼 용신은 억부냐, 조후냐, 통관이냐 이 셋 중에 하나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주에서는 용신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억부 용신일 경우에 조후와 통관은 없고 통관 용신일 때 억부와 조후를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억부와 조후와 통관은 골고루 나눠서 봐야 돼요. 즉, 한 사주에서 용신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용신은 굉장히 유연하게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일부 책에서는 용신은 하나로 규정을 하고 그 용신을 어, 그, 그 용신이 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제 경험상 잘못했다고 보고 그 이 억부와 조우와 통관을 고려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한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요. 막 더우니까 몸에 땀도 나고 갈증도 나고 그 다음에 배도 고파요. 허기도 지고 갈증도 나고 땀도 나고 허기도 져요. 이 세 가지 부족함이 있죠. 그게 마치 억부, 조후, 통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갈증이 나니까 물을 한 모금 탁 마셔요. 이거는 용신 하나죠. 물이 용신이죠. 물을 마셨다고 해서 그 땀이 난 찝찝함과 허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반면에 어느 시기가 와서 냉수는 못 마셨지만은 샤워는 했어요. 그러면은 샤워의 개운함은 있지만 갈증과 허기는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용신은 억부, 조후, 통관을 골고루 놓고 보고 하나가 해결됐다고 다른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다시 와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개수가 일간입니다. 술월에 태어난 개수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시간과 시지가 수예요. 그리고 월간이 또 임수입니다. 년지가 개수고요. 수가 사주의 간에 다 쫙 깔렸어요. 그리고 시지도 수고 그 다음에 여기 축토가 나타납니다. 이 축토는 축의 지장간을 보면 축 개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 신, 기. 즉 축은 굉장히 물기가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자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주변에 수가 많으면 축토는 토의 기능보다 수의 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이 사주는 다시 보면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전부 다 수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지무지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면 내가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수는 무언가를 지금 배출해야 돼요. 보면 묘술합화죠. 이게 화로 바뀌었어요. 묘목으로 배출할 수도 있죠. 식신상관. 그 다음에 술토니까는 술토가 3번 에너지 관으로 배출할 수도 있는데 요게 또 합이 돼서 제로도 돼요. 그러면 이때 맨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재죠. 이 사주를 한번 보죠. 9세부터 28세까지는 신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금운이 왔어요. 신강한 사주에 금운이 오니까는
운세가 더 좋지가 않죠. 그 막 들어오는 게 많은데 들어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배출되는 것보다. 그랬을 때 사주의 균형이 안 맞게 되죠. 그러면은 이 분의 운세도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거죠. 그다음 29세부터 기토가 오면서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운세가 조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제1로 볼 수 있는 게 묘와 술이 합의된 화입니다. 즉 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사주예요. 다만 이 사주는 극신강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쳐줄 만한 운세가 오면은 굉장히 번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 사주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구체적인 사주의 사례는 다음 기회로 하고요. 제가 오늘은 사주를 어떤 형태대로 보는가를 좀 아웃라인을 잡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형태로 본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보는 방법들이 많아요. 이 사주의 해석은 새의 깃털만큼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형태대로 해석하고 여러 형태대로 어, 뭐 분석하고 이러거든요. 일단은 오늘 보는 이 방식이 가장 사주를 보는 기본적 방식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방식으로 사주를 많이 한번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사주 보는 방식을 계속 여러분과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임상들이 쌓이면서 이쪽의 본인의 실력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